개인정보 유출 사례와 대응 방안 알아보기. 개인정보는 온라인에서 다양한 서비스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업에서는 많은 양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이용하게 됩니다. 개인정보 유출.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상담 건수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35만 5,483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1인 1일 스팸 수신량도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평균 2일당 한 건의 스팸을 수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2차 피해를 입고 있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각종 피해 사례가 점점 진화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개인정보 관련 침해 사례를 살펴보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서 많은 양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이용하면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 유출, 통신 3사 개인정보 유출, SNS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및 침해 사고의 규모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강화된 정부의 규제에 따라 과징금 금액 또한 점점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단순히 유출에서 끝나지 않고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분명한 링크를 포함한 택배 확인 문자, 지인의 돌잔치, 결혼 문자 등을 클릭하면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 결제가 이루어지거나 개인,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스미싱, 검찰, 통신사, 은행 등을 사칭하여 계좌번호, 카드번호, 송금을 요구하는 보이스 피싱, 급여 통장을 가장한 온라인 뱅킹 계좌 개설, 무카드 거래 서비스 가입을 요구하는 대포폰, 대포통장 개설 등 피해가 발생되며 결제하지 않은 내역의 금액을 청구하는 금전적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기업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도 합니다. 며칠 전 평소 필요한 물건을 싸게 공동구매할 수 있다는 SNS 글을 확인했습니다. 공동구매 이벤트입니다. 아는 분을 통해 싸게 구매하는 것이니 의심 많으신 분들은 피해주세요. 한 세트에 2만 원, 세 세트 구매 시 4만 원에 구매 가능하세요. 선착순 5세트입니다. 비밀 댓글이나 쪽지로 이름, 주소, 연락처, 아이디, 원하시는 수량, 입금 예정인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사람들 상품평도 좋고 금액도 정말 싸고 놓칠 수 없는 기회라고 생각했죠. 이렇게 공동구매를 신청하고 금액을 입금한 후에 송장 번호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물건은 받지 못했습니다. 판매자와는 연락도 되질 않았죠. 사기 당한 걸까요? 최근 SNS,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공동구매나 중고거래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금전적인 이득만 취하거나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스팸 문자, 스팸 메일, 사칭 등 개인정보를 2차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시에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제공해야 하며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중고거래 및 결제 시에는 안전성이 검증된 결제수단 이용을 권장합니다. 다음 사례는 최악의 청년 실업률과 함께 기승을 부리고 있는 취업 사기에 이용된 개인정보 제공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평소 취업 사이트에 입사 제한이 가능하도록 이력서를 등록해 놓은 나진격 군에게 취업 합격 통보 메일이 날아옵니다. 축하합니다. 귀하는 저희 회사에 적합한 인재로 함께 일해보고 싶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 등본, 이력서, 급여 통장으로 사용하실 통장사본과 체크카드,
출입증 제작을 위한 본인 사진을 첨부하여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나진격군은 기쁜 마음에 큰일라 컴퍼니 주소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이력서, 본인 사진을 메일에 첨부하여 보냅니다. 그러나 이는 취업난을 악용한 사례로 큰일라 컴퍼니는 구직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대출, 대포통장 제작, 대포폰 생성으로 이득을 취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개인정보 취득을 위해 접근하는 취업 사기는 다양합니다.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뿐만 아니라 부모를 통하여 취업을 알선해주겠다고 접근하는 사례도 있으니 개인정보를 함부로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의 취업을 알아봐주겠다며 접근하여 금품과 이력서를 요구하는 경우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라며 인터넷 사이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요구하는 경우 이력서만으로 합격을 통보하며 면접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전 통장 사본과 계좌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요즘은 SNS,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한 개인정보 침해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개인정보 침해에 무뎌지지는 않으셨나요? 다음 사례를 살펴보면서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경험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스마트폰 메신저의 오픈 채팅방에 들어갔는데 성인임을 증명하라며 주민등록증을 요구했습니다.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어 올렸으나 오픈 채팅방에서 강제 퇴장당하였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비밀시? 톡 보고 연락드려요라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한 명이 아닌 단체 채팅방에 초대되기도 합니다. 제가 작성하지 않은 게시물이 SNS에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뒤늦게 주변 지인을 통하여 상황을 전달받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 SNS 및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정보의 공개 범위는 개인 스스로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중히 공개 범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안전한 SNS 및 스마트폰 메신저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첫째, SNS 및 메신저에 등록하는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입력하세요. 둘째, 공용 PC에서 스마트폰 메신저 사용 후 반드시 로그아웃 하세요. 셋째, 스마트폰 구입 후에는 기존 스마트폰의 데이터를 영구 삭제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필 정보 가능한 최소한으로 공개하세요. 어떠신가요? 모두 숙지하셨나요? 그렇다면 우리 함께 바로 실천해 보도록 해요. 안녕하세요. 쉽게 배우는 인터넷 동영상 편집 과정을 맡은 강사 박나현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2주간 동영상 편집하시는 방법을 배우실 건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편집하실 동영상을 촬영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기본적으로 아주 좋은 카메라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바로 스마트폰인데요. 그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방법, 그리고 촬영을 위해서 어떤 점을 아셔야 하는지 설정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론적으로 영상 촬영하시는 비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이 직접 실습으로 표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론으로 여러 가지 촬영 기법과 방법, 그리고 장비와 도구를 배우실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내 스마트폰에 설정을 들어가셔서 직접 촬영하시기 가장 최적화된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촬영하는 방법도 실습해 보실 거예요. 이때 집안 풍경이나 분위기를 찍으셔도 되니까요. 무조건 따라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 결과물을 컴퓨터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편집 프로그램이요. 컴퓨터에서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스를, 영상을 즉 컴퓨터로 이동시켜 주셔야지 다음 시간부터 천천히 컴퓨터 편집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잠시
카메라 촬영하는, 동영상 촬영하는 이론을 학습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론을 학습하시고 그 다음 스마트폰에 적용해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촬영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직과 수평을 맞춰주시는 겁니다. 수직과 수평이 맞지 않다면 아무리 동영상 속 내용이 알차고 중요하더라도요, 구독자 또는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스마트폰 카메라에서 꼭 분할선을 사용하셔서 수직 수평을 맞춰주셔야 하는데요. 이때 기본적으로 메뉴를 활용하셔서 먼저 수직 수평 안내선을 꺼내 주셔야 합니다. 스마트폰의 왼쪽 또는 오른쪽에 설정 버튼을 터치하시고요. 그 다음 수직 수평 안내선을 사용 안 함 상태에서 터치하셔서 3 곱하기 3 수직 수평 안내선을 꺼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앱에서 들어가지 마시고 기본 설정에 카메라를 들어가세요. 그 다음 안내선 또는 격자선을 터치해 주시면 안드로이드 폰처럼 수직 수평 안내선이 나타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진처럼요, 수직 수평 안내선을 꺼내 놓으신 다음에 사진을 찍으시든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시든 해주셔야 해요.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영상을 촬영하실 때 주제가 되는 물체가 있겠죠? 또는 인물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럼 이 인물 또는 물체를 어디에다가 두고 찍을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이때 구도라고 해서 우리가 황금 분할 이 선을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물체를 늘 중앙에만 놓고 찍으셨던 분들은요, 이제는 수직 수평 안내선이 서로 맞닿는 이 4가지 꼭지점을 주목해 주세요. 이 꼭지점에다가 인물을 두시거나 또는 물체를 위치시키셔서 분위기를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 가장 보기 편안한 비율이 있습니다. 이때 영상을 촬영해 주시면 분위기 있는 영상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어요. 반드시 분할선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연 경관을 찍으실 때도 이 수직 수평 분할선을 잘 맞춰 주셔야 하는데요. 특히나 지평선 또는 수평선. 올해 여름에 휴가를 가시나요? 휴가를 가셔서 만약 바닷가를 찍으신다면 수평선을 찍으실 수 있겠죠. 이때 반드시 여기 보이시는 이 수평선 3분의 1 지점에 맞춰 보세요. 그리고 일직선으로 찍으시는 겁니다. 수평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카메라를 이동하실 때도 잘 잡으시고요. 자, 또 밑에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의 풍경을 찍으실 때에도 반드시 3분의 1, 3분의 1 이 황금 분할 비율을 맞추셔서 구도를 잡아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아파트 라인이 이 분할선을 넘어서 있다면 보는 사람이 보았을 때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또는 뭔가 틀어진 것처럼 느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수직 수평선을 꺼내셨다면 이 선에 잘 맞추셔서 찍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구도적으로 안정감을 사람들이 느껴서 영상을 전체적으로 편집해 놓고 보셨을 때에도 잘 만든 영상이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물건들도요, 그냥 한가운데만 놓고 찍지 마시고 반드시 우리 수직 수평이 만나는 교차점 있죠? 그 4가지 교차점에 차례대로 물건을 놓으셔서 가장 분위기에 어울리는 상태로 사진을 찍어 주십시오. 자, 보시면은요, 또 가운데다가 정확하게 주제를 놓으셔야 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나 꽃처럼
강조하고자 하는 물체가 한 가지일 때, 꽃을 우리가 찍는 경우에는요, 보통 꽃의 아름다움을 강조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정확하게 주제를 맞추시고요, 가운데. 그 다음 어느 곳도 빈 곳이 없도록 꽉 차게 맞춰주셔야 돼요. 꽃을 가운데만 놓는다고 해서 이 옆이 비도록 꽃을 너무 작게 잡아주셔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강조할 물체는 가운데 지점에 잡고, 구도 역시도 양쪽 모두, 위아래 모두 꽉 찰 수 있도록 촬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동영상 촬영하실 때요, 아웃포커스 기능이라고 해서 내가 주인공으로 삼는 인물 또는 내가 소개하고 싶은 물체, 이 주제만 집중적으로 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체나 주인공 뒤쪽 부분은 배경을 뿌옇게 한다든지 해서 오히려 배경을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촬영을 해주시면 사람들이 동영상을 보았을 때 집중하는, 주제나 또는 주인공에게 집중하는 효과도 있고요. 또는 같은 영상이더라도 훨씬 미적으로 완성도 높은 영상을 촬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촬영하실 때요, 한번 주제가 있는 부분을 터치 또는 주인공이 있는 부분만 줌 잡는다든지 이렇게 기술적으로 강조를 해주셔야 합니다. 요즘 폰에는 아웃포커스 대신에 사물에다가 카메라를 가까이 대시고요, 사물을 터치하시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피사체만 잡히고 배경이 흐리게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영상을 촬영하실 때에는 이 흔들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흔들림을 방지하는 두 가지 물건 중에 하나는 꼭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가장 손쉽게 구하시기 쉬운 게 삼각대 있습니다. 삼각대는 다이소에 가시면은 3,000원짜리도 있고요. 인터넷에 보시면은 10,000원 이내로도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거의 대부분의 요리 레시피 영상이라던가 아니면 스터디, 공부하는 모습을 찍을 때 또는 뭔가 취미 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그것을 영상으로 촬영하실 때, 즉 고정된 장소에서 그 내용을 촬영하실 때는 반드시 삼각대를 쓰셔야 돼요. 물론 주인공이 현재 제 수업을 듣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한쪽 손으로 찍으면서 공부를 한다던가 요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족분이나 또는 영상을 같이 촬영할 친구분을 섭외하기도 하시죠. 총 2명, 주인공이 뭔가 행동을 하면 그것을 카메라 감독님이 찍는데요. 이때에도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고정된 상태로 찍으려고 해도 실제로 동영상 편집할 때 원본 영상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잔떨림이 전부 들어가 있어요. 특히 영상 촬영할 때 버튼을 탁 누르시는 그 순간마저도 잔떨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사람이 눌러서 또는 사람이 들고 찍는 것은요, 거의 원본 영상이 안타깝지만 흔들림이 많이 들어가세요. 그래서 저렴한 거라도 꼭 삼각대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삼각대로 놓고 영상을 촬영하시잖아요. 그러면 원본 자체가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만 자막 놓고 음악 넣으셔도요, 고품질의 동영상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삼각대는 꼭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플러스로 우리 선생님들께서 밖에 나가서 영상을 촬영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 영상, 그리고 브이로그라고 하죠. 하루의 일상을 소개하실 때, 또는요, 회사의 홍보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하실 때 그 건물을 찍고 건물 내부에 있는 제품을 찍고 사람을 소개하고 다양한 장소를 돌아다니시죠. 자, 그때 사용하실 수 있는 장치가 바로 짐벌이라는 장치입니다.
이 짐벌 장치가 있으시면요. 아무리 이동하셔도 절대 흔들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이시는 이 3축 카메라 스마트폰이 달려있는 이 헤드 부분이요. 자동으로 수직 수평을 맞춥니다. 심지어 짐볼을 잡고 달리기를 하셔도요. 위아래로 흔들림이 없어요. 자동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동하시는 영상이 필요하신 분들은 짐벌을 구매하시면 좋은데요. 이때 짐볼이 기본적으로 뭐 한 7만 원대, 7만 원대부터 비싼 것은 뭐 90만 원, 뭐 100만 원, 짐벌 카메라 자체만 달려 있는 것들은 뭐 그렇게 고가의 장비이시거든요. 근데 스마트폰 짐벌이라고 해서 스마트폰만 달아도 수직 수평을 맞춰주는 짐벌들이 있습니다. 이것의 가격대는 새 제품 구매하시려면 10만 원 이상짜리도 있고 10만 원 이하짜리도 있는데요. 요즘에 특히 코로나 때문에 짐벌을 사셨다가 생각보다 많이 안 써서 당근마켓에 올리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당근마켓에서 한 5만 원 또는 아주 저렴한 것은 3만 원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당근마켓을 사용하셔서요. 중고를 먼저 구매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걸로 짐벌 기능을 익히시고 촬영을 해보셔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짐벌의 역할은 수직 수평만 잘 잡아주는 거고 실제로 카메라 화질은 내 스마트폰, 최신 스마트폰이시라면 그것이 나의 화질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짐벌도 정말 동영상 편집에 관심 있으시다면 하나 정도는 중고로 저렴하게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두 가지 장비 중에 하나를 꼭 준비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고요. 준비가 되셨다면 드디어 우리가 앞으로 편집할 영상들을 촬영해 보실 거예요. 이때 또 영상마다 들어가는 장비도 조금씩 다르고 찍으셔야 하는 방법도 살짝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나한테 필요한 영상에 관련된 내용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찍으실 수 있는 영상은 요리 레시피 영상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매일매일 요리를 해 드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손쉽게 촬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때 주제는 요리이기 때문에 주변 식탁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가스레인지 이런 경관들이 안 보이셔도 돼요. 딱 요리가 이루어지는 도마 또는 예를 들어 불을 사용하는 요리라면 후라이팬 안쪽 부분 그렇게 줌인을 해서 영상을 촬영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요리하는 소리가 꼭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요리 레시피 영상에서는. 그래야지 보는 사람도 생동감을 느끼고 정말 잘 만든다라고 느끼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주변에 소음이 없으셔야 돼요. 말씀하시면서 요리를 찍으시는 게 컨셉이다 하시면은 물론 소리가 들어가야 하지만 말씀하시는 소리가 나는 요리 과정만 보여주고 싶다 하시면 음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도마에 자르는 소리, 볶는 불 소리 이런 것들을 잘 들어갈 수 있게 촬영을 해주셔야 하고요. 자, 이때 요리 샷은요. 항공샷, 항공뷰라고 해서 위쪽에서 찍는 뷰가 많습니다. 백종원 선생님처럼 요리하는 과정이 찍히는 영상도 있지만 만개의 레시피라는 채널처럼요. 요리만 위에서 찍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찍는지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요런 삼각대를 사용하셔서 찍어 보려고 도전하시거든요. 근데 기본 삼각대로는 사람이 직접 90도 각도로 세우셔야 돼요. 그럼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런 항공뷰샷, 즉 머리 위에서 제대로 그릇을 찍듯이 찍고 싶으신 분들은요. 반드시 버티컬 삼각대라는 것을 준비해 주셔야 돼요. 무슨 삼각대라고요? 버티컬 삼각대입니다.
검색하실 때 버티컬 삼각대를 검색해 보세요. 자, 이 삼각대는요. 사람이 앞에서 찍는 것처럼 세워지는 게 아니고요. 가로 방향, 90도 각도의 가로 방향으로 카메라를 위치시키실 수 있습니다. 즉, 카메라를 바로 요리 볼 위에다가 두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래에서 요리를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흔들림이 없으면서도 정확히 딱 요리만, 다른 주변 풍경이 찍히지 않고요. 요리만 촬영되게 되겠죠? 이때 선생님들께서 요리뿐만 아니고요. 나는 뭐 만들기가 취미인데 이 만들기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그럼 만들기 하실 때에도 또 나는 내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책장 넘기는 샷을 찍어야 한다. 이때에도 이 버티컬 삼각대를 찍을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유튜브에 업로드 하실 용도로 영상 촬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같은 제품, 만들기를 하시는 분은 똑같은 제품을, 요리를 하시는 분은 같은 식재료를 하나 정도는 더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요, 분명히 하시다 보면은 실수로 잘못 칼질을 한다던가 또는 제품이 모양이 망가진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세요. 그럼 다시 처음부터 찍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제품이 딱 다시 가지고 오셔서 그 시점부터 틀리거나 실수하신 그 시점부터 다시 촬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벽한 영상을 찍는다기보다는 과정을 신경 써서 찍어주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요리 레시피 영상은 탑뷰로 촬영한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행 브이로그 영상 촬영 방법인데요. 특히나 휴가철에 많이 찍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맛집을 소개할 때, 좋은 여행지를 소개할 때 쓰시는 방법인데 이때 역시 짐벌이 있으시면 가장 좋고요. 짐벌이 없으시다면 최대한 걸어가시면서 수평선이나 지평선 또는요 일반 산책로라 하시면 벤치, 의자가 있잖아요. 이 의자의 윗부분 등 내가 한 지점을 설정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카메라에 나와 있는 수직 수평 안내선을 정확하게 맞추시고 최대한 일직선상으로 걸어주셔야 합니다. 최대한 일직선상으로요. 걸으실 때는 너무 빠르게 걸으실 필요 없어요. 빠르게 걸으시면 위아래 바운스가 들어가세요. 그래서 차라리 천천히 걸으시고 그 다음 나중에 영상 편집할 때요. 속도를 좀 올려주시면 되거든요. 후 편집으로. 그래서 최대한 원본을 찍을 때 흔들림만 없도록 그것에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브이로그 촬영 방법입니다. 브이로그 같은 경우는요. 일상의 소소한 모든 것들이 주제가 되죠. 그래서 피사체의 움직임들이 많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 운동 골프를 찍었다 하면 공을 탁 한 번에 치는 그런 장면도 있으셔야 되고요. 또 공부하는 스터디, 요즘에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이거든요. 본인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거. 자, 이 스터디하는 모습이라면 연필 사각사각 소리가 지나가겠죠. 사각사각 소리가. 혹시 직장인들 계실까요? 직장인 분들은 오늘 아침 출근할 때 바빴다 하신다면 자동차들이 막 지나가는 소리, 경적 소리 같은 것들이 들리실 거예요. 또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브이로그로 촬영한다면 자판을 따닥따닥 이렇게 치시는 모습도 들어가실 거고요. 이때 지루함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 음성 또는 소리가 중요합니다. 특히 나레이션, 주인공의 나레이션도 중요하고요. 골프를 칠 때에는 골프공이 맞는 소리, 연필을 쓰실 때에는 사각사각한 소리, 이런 소리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 혹시 음질을 뒤에 후 보정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음질이 좋은 영상으로 브이로그를 촬영하시면 집중력을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요.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화면도 찍고 음질도 제대로 잡으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집에 공기계가 하나씩 있으실 거예요. 우리 스마트폰이 녹음기 앱 또는 녹음기 기능이 기본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신 스마트폰, 화질이 좋은 나의 최신 스마트폰으로는 영상 화면을 촬영하세요. 그리고 스마트폰 공기계를 하나 더 준비하셔서 음향, 소리 있죠. 뭐 골프공 치는 소리면 골프공, 연필 사각사각 하는 소리면 연필 사각사각 하는 소리. 이 음향이 잘 들리도록 녹음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영상 편집하실 때요. 원본 소리에 그 음향들을 타이밍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동시에 음향이 좋으면서 화질도 좋은 영상을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개를 하나로 합치는 거죠. 좋은 최고화질 화면과 최고 음질 녹음본을 합치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것은 그 둘의 시작 타이밍, 끝나는 타이밍이 모두 동일하셔야 돼요. 사람 입술은 먼저 움직이는데 말소리가 늦게 나오면 누가 봐도 이상한 영상이죠. 그래서 그런 점을 줄이기 위해서,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동시에 박수를 쳐주시는 거예요. 화면을 녹화하시고 누르고 또 음량을 녹음하는 녹음기를 누르고 박수는 동시에 쳐주세요. 그러면 편집하실 때요. 박수를 친 지점을 똑같이 맞추셔서 편집점을 잡아주시면 둘이 싱크라고 하거든요. 화면과 소리를 입히는 과정, 똑같이 맞추는 과정. 그 싱크가 달라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화면과 음량을 따르게 녹화하시는 분은 꼭 박수로 편집점을 잡아주시는 것도 하나의 꿀팁입니다. 여기까지 해서요. 이론적으로 영상을 어떻게 잘 촬영할 것인가 배워보셨고요. 이제 직접 선생님들의 스마트폰을 한번 꺼내보세요. 저랑 같이 설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이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동영상 촬영을 위한 설정 또는 촬영 방법 익히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본 카메라를 사용하실 거니까 앱 모음 화면에서 기본 카메라를 들어가겠습니다. 저처럼 기본 화면 홈 화면에서 손가락을 윗방향으로 드래그 해주시고 첫 번째 페이지로 이동해 주세요. 이때 슬라이드를 가로 방향으로 넘겨주시면 첫 번째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카메라 기본 앱을 찾으셨다면 터치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때 저처럼 가로 또는 세로에 선이 보이시는 분들은 따라 하실 필요 없고요. 깨끗한 카메라 화면만 보이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수직 수평 안내선을 꺼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위쪽에 설정 톱니바퀴 버튼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터치하겠습니다. 카메라 설정에 들어오신 분들은 하단으로 내려가셔서 수직 수평 안내선을 찾아주세요. 가장 밑으로 내려가시면 오히려 수직 수평 안내선 메뉴가 안 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쯤 내려오셔서 찾아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사용 안함이라고 되어 있으실 겁니다. 그럼 터치하셔서 3곱하기3 상태로 만들어 주세요. LG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안내선이라고만 되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터치만 하시면 활성화됩니다.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요. 카메라로 바로 들어오지 마시고 설정에 먼저 가세요. 그 다음 카메라 들어가셔서 안내선 또는 격자선 메뉴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3곱하기3 분할선을 터치하셨으면 이제 수직 수평 안내선을 꺼내 놓으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바로 나오지 마시고 여기 동영상 크기 한번 보겠습니다. 후면 동영상 크기를 보실 거예요. 후면 동영상 크기 있으신 분들은 터치해서 들어가 볼게요. 저처럼 터치해서 들어가셨을 때 화면 비율이 전체 화면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처럼 16대 9 화면으로 맞춰주십시오. 16대 9 유튜브 영상 비율입니다. 요즘에는 동영상을 촬영하셔서요. 카톡으로 전송하실 때 고화질 영상 그리고 내용이 긴 영상들이 안 보내지는 경우가 있으세요. 300메가 이상인 영상들은 특히나 오히려 품질을 떨어뜨려야지만이 카톡으로 전송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 선생님들이 어렵고 힘들게 좋은 품질의 고화질 영상을 편집하셨는데 당장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할 때는 저화질로 떨어뜨려야 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이때 요즘 학생들이요. 유튜브 자기 채널에다가 고품질로 그대로 영상을 올리고 그것을 과제로 제출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내가 누군가에게 보여줄 때 유튜브에 올려놓은 링크를 보내주실 수도 있어요. 꼭 유튜브를 하셔서 비용을 벌고 이런 직업적인 의미의 유튜버 말고요. 단지 내가 영상 편집한 것을 화질 그대로 유지하고 남에게 보여주실 때 있죠? 그때에도 유튜브 채널에 올리셔서 링크만 보내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16대 9 비율로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단에 해상도도 한번 살펴볼게요. 해상도는 화질을 의미합니다. 해상도를 터치해서 들어가시면 자, 720, 1080, 그다음에 1440, 2160 많이 보는 숫자 아니세요? 유튜브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주 익숙한 숫자이실 거예요. 앞부분에 1280 곱하기 720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앞부분 1280은 영상의 가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뒤쪽에 720이라는 숫자는 영상의 세로 방향 길이를 의미하고요. 이때 화질은 세로 방향을 봐주시면 돼요. 뒷부분 숫자. 물론 숫자가 클수록 고화질, 숫자가 작을수록 저화질의 영상인데요. 요즘에는 더 저화질 영상 480 이것들은 좀 찾아보기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요. 720이 일반 화질 정도는 돼야지 구독자 또는 영상 감상하는 분들이 보실 수 있고 그 이상의 화질을 더 요구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80으로 보실 거예요. 1080으로 보실 건데 이때 숫자가 높으면 사실 화질이 좋으니까 보는 사람들이 훨씬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런 제한 조건이 있으세요. 저랑 앞으로 배워보실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은 파워 디렉터 15라는 무료 프로그램을 쓰실 거예요. 그런데 이 무료 프로그램에서는 4K 화질, 아주 좋은 화질들은 편집할 수 없도록 영상을 못 가져오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화질을 편집하고 싶으면 유료 버전 돈을 내고 구매하세요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업에 들으시는 용도로 영상 촬영하실 때에는 1080 또는 720으로 촬영을 해 주십시오. 다만 저와 함께 수업을 배우시고 재미를 느끼신 거예요. 앞으로 내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봐야겠다. 아니면 우리 회사나 또는 제품 홍보 영상을 내가 직접 촬영하고 편집해 봐야겠다. 실질적으로 영상 편집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고화질로 촬영하셔서 유료 프로그램 버전으로 넘어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좋은 영상 화질을요. 영상 편집 프로그램으로 안 좋게는 만들 수 있는데요. 더 좋게는 못 만드세요. 즉 원본이 별로 고화질이 아니에요. 원본이 720인데 편집 프로그램으로 1440으로 해달라 이렇게 설정을 하셔도요. 원본이 안 좋다면 화질이 높아질 수는 없어요. 반대의 경우는 가능하세요. 원본이 1440이에요. 원본이 안 좋습니다. 근데
편집 프로그램으로 크기를 줄이겠다 해서 화질을 떨어뜨리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즉 화질을 최대한 손실이 없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다음 무료 프로그램을 저와 함께 쓰실 거라면 1080이 최고 화질이십니다. 1080이. 더 좋은 화질로 찍고 싶다면 저와 함께 다 배우시고 나중에 유료 프로그램으로 넘어가실 때 고화질로 찍어주세요. 설정 1080 되셨다면 터치하셔서 나오겠습니다. 설정 부분은 이렇게 두 가지 볼게요. 안내선과 화질입니다. 뒤로 버튼을 터치하셔서 한번 나오시고요. 한 번 더 왼쪽 뒤로 있습니다. 왼쪽에 뒤로 버튼 누르셔서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촬영하는 팁을 또 알려드릴게요. 영상은 무조건 가로 방향으로 찍어주세요.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영상을 촬영하시잖아요. 나중에 영상 편집할 때 옆에 부분이 다 검정색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시는 분들이 작고 잘 안 보인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기본적으로 영상은 어떤 영상이든 간에 가로 방향으로 찍어 주셔야 되고요. 자, 이 구도점을 또 한번 활용을 해 보실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는 영상을 찍을 건데, 책을 읽었다, 후기를 찍을 건데, 가운데다가 딱 이렇게 놓으셔도 되지만, 이런 경우는 실제로 이렇게 책장을 이렇게 넘기면서 설명할 때는 화면 꽉 차게 가운데다가 해주세요.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니고, 책 표지는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내용을 설명할 때 있죠. 이때에는 우리가 배운 거, 구도점 있죠. 이 구도점에다가 각각의 책을 한번 맞춰보시는 거예요. 위쪽, 왼쪽에도 맞춰보시고, 또 위쪽, 오른쪽에도 맞춰보시고, 아래쪽, 오른쪽, 아래쪽, 왼쪽에도 맞춰보세요. 그다음에 이렇게 맞추신 다음에 가장 분위기를 잘 나타내는 구도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맞춰보시면은, 이 구도가 좋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구도가 생겨요. 그럼 이때 영상을 촬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구도점을 활용하는 방법? 무조건 내 부분에 다 올려보시는 거예요. 올리시고 가장 적절한 위치에 물체, 사물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상을 촬영하실 건데요. 이때 포인트가 있으세요. 자, 제가 동영상 촬영을 한다고 모드를 바꿔보겠습니다. 동영상 모드를 터치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영상 촬영하실 때 녹화 버튼을 누르겠죠? 가운데 빨간 점이 있는 녹화 버튼을 탁 터치할게요. 그럼 이렇게 저처럼 1초, 2초, 3초 녹화하고 있는 장면이 카운트가 됩니다. 실제로 영상 편집하실 때요. 1초부터 중요한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처음 앞부분은 잠시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5초 정도 지났다 하시면 그때부터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이 책을 읽었는데 이런 점이 좋았고 나의 삶에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요. 중단할 때도 마찬가지세요. 뭐뭐 했습니다 하고 하실 말씀을 다 끝내신 다음에 곧바로 정지를 누르시면 안 돼요. 또 1초, 2초, 3초, 여유 있으시면 5초까지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다시 정지 버튼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영상을 촬영할 때요. 앞에 5초랑 뒤에 5초는 말씀을 안 하셔도 된다 하셨어요. 자, 특별히 우리가 중요한 말을 할 필요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버튼을 이렇게 탁 터치하시는 순간에 잔떨림이 영상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앞부분이 흔들리고 시작을 합니다. 삼각대를 대시면은 그런 현상 더 적겠지만 너무 힘을 많이 주시면 그것도 움직여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상 편집할 때요. 맨 앞과 맨 뒷부분은 잘라내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잔떨림이 있는, 흔들림이 있는 부분을 없애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곳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면, 내용이 있다면 자르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저랑
요거는 꼭 기억해 주세요. 영상 촬영하실 때 맨 앞에 촬영 버튼 눌렀을 때랑 끝나기 직전, 촬영 버튼을 종료하기 직전에는 여백을 주셔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약속하고 수업을 진행할게요. 그리고 수업을 하실 때 영상 소스가 꼭 필요하시거든요. 제가 저의 영상을 드릴 수도 있지만 반드시 선생님들의 일상이나 선생님들이 주제로 하고 싶은 영상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재미있게 수업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어려운 영상 아니셔도 돼요. 일상적으로 산책하시는 모습, 일상적으로 식사하시는 모습, 요리하시는 모습, 요것들을 꼭 기록 한번 해보세요. 우리 유튜브에 만천하에 올려서 공개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잘 편집해서 감상하시거나 아는 분들에게만 공개할 거니까 반드시 꼭 나의 영상으로 수업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셔서 동영상 촬영 방법을 익혀보셨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은 내 영상 소스가 없다 하시면요. 오늘 수업 끝나고 나서 촬영해 보세요. 아주 재미있게 촬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수직 수평 맞춰주시고요. 말씀하실 때 촬영 버튼 눌러놓고 5초 뒤에 말씀하시고 이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되신 분들은 홈 버튼을 눌러서 나오겠습니다. 홈 버튼을 눌러서 나오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과정 들어갈게요.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하셨어요. 당연히 컴퓨터로 옮겨주셔야 돼요. 파워 디렉터라는 프로그램은 컴퓨터로 편집하시는 거거든요. 컴퓨터로 편집하시는 이유는 화면도 크고 메뉴 위치도 커서 오히려 익숙하게 편집 프로그램 다룰 줄 아시면 스마트폰보다 훨씬 쉽게 동영상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꼭 컴퓨터로 영상을 옮기실 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동영상을 컴퓨터로 옮기시는 앱 Send Anywhere를 같이 설치해 볼게요. 먼저 보고 계신 홈화면에서 손가락을 위로 올리시고요. 플레이 스토어를 찾아가겠습니다. 플레이 스토어 찾으실게요. 여기 있습니다. 자, 플레이 스토어를 터치. 그 다음 상단 검색창에 Send Anywhere라고 검색해 주세요. 한글로 Send Anywhere 검색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색이 완료되신 분들은 파일 전송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여기에 설치라고 되어 있네요. 이 설치를 터치해 주십시오. 설치를 터치하시고 취소 버튼을 절대 누르시면 안 돼요. 현재 설치 중이다 라는 의미로 취소가 떠 있는 거거든요. 도중에 누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저처럼 설치가 완료되시면요. 열기라고 단어가 바뀌게 돼요. 그럼 그때는 터치해 주셔도 됩니다. 열기라고 바뀌었다면 열기 버튼을 터치해서 Send Anywhere를 실행해 주세요. 처음 실행하신 분들은 하단 개인정보 동의 그리고 확인하겠습니다. 이때 접근 권한 나오시는데요. 다음 버튼을 터치하시고 허용, 앱 사용 중에 허용이라는 말이 뜨시는 분은 앱 사용 중에 허용을 눌러주세요. 허용을 터치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스마트폰 화면에서 이렇게 저처럼 보내기, 받기, 투데이, 전송 내역, 마이 링크 5가지 영역을 하단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요. 이때 스마트폰으로 보내시는 거니까 메뉴 위치는 보내기가 맞습니다. 그리고 보내기 하실 때 현재 비디오만 보내실 거거든요. 사진은 필요 없습니다. 그럼 비디오를 터치하세요. 상단 비디오 메뉴를 터치하시고 내 스마트폰 안에 찍어 놓은 모든 비디오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컴퓨터로 옮겨야겠다 하시는 영상은 앞부분 동그라미를 터치하셔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저처럼 터치하셔서 체크하시고 이때 없던 보내기라는 빨간색 버튼이 하나 더 나타나세요. 자, 나타난 이 보내기 버튼을 다시 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대신에 6자리 숫자가 적히게 됩니다. 이 6자리 숫자가 동영상을 받는 열쇠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열쇠를 내 컴퓨터 샌드 애니웨어 홈페이지에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같이 갈게요. 제 거 734822를 입력하시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 스마트폰에 떠오른 숫자 6자리를 입력해 주세요. 컴퓨터로 가겠습니다. 컴퓨터 크롬 화면으로 이동해 주세요. 저처럼 컴퓨터 크롬 화면 들어오셨을까요? 이때 네이버, 다음, 구글 어떤 페이지든 상관없습니다. 검색창만 있으면 돼요. 이 검색창에다가 클릭하시고 샌드 애니웨어라고 적어보세요. 저처럼 샌드 애니웨어 한글로 적으신 다음에 엔터 누르겠습니다. 이때 첫 번째 검색 결과입니다. 샌드 애니웨어 대용량 파일 전송 사이트 이름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을 보시면 돼요. 왼쪽 하단에 받기 영역 보이시죠? 예, 이 영역에 키를 입력하겠습니다. 저는 734822였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숫자가 또 달라지시죠? 내 스마트폰 번호를 입력하세요. 그리고 하단에 보이시는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 이때 광고가 5초 정도 반드시 나옵니다. 무료로 이 기능을 쓰시다 보니까 광고는 꼭 보셔야 하는데 5초 후에 닫기를 눌러버리시면 돼요. 그럼 저처럼 다른 이름 저장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때 영상 편집 소스를 바탕 화면에 새 폴더 하나 만들어 볼게요. 새 폴더 클릭. 저랑 함께 북구청 온라인 과정을 듣고 계시잖아요. 북구청 동영상 편집이라는 폴더 이름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하세요. 자, 더블 클릭하시면 이제 이곳에다가 나의 스마트폰 영상을 저장하시는 거예요. 이때 압축 파일입니다. 1개 이상을 전송하신 분은 압축 파일로 나와요. 압축 해제해 주시면 되니까 그대로 저장 누르겠습니다. 저처럼 저장하신 분들은요. 왼쪽 하단을 볼게요. 왼쪽 하단에 샌드 애니웨어 이름 보이시죠? 이것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압축 풀기, 압축 해제 해주시면 되는데 프로그램에 따라서 위치가 조금씩 달라요. 저처럼 반디집을 쓰시는 분은 풀기가 있고 R집을 쓰시는 분은 R 모양 아이콘. 기본 윈도우 10에서 풀기를 하시는 분들은요. 가장 오른쪽 끝에 풀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으셔서 클릭. 그리고 위치는 그대로 북구청 동영상에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처럼 압축이 잘 해제 또는 풀기 되셨을 거고요. 이제 바탕화면 들어가시면 됩니다. 닫기, X자 닫기, 인터넷 창도 닫아주세요. 인터넷 창도 X로 닫겠습니다. 저처럼 인터넷 창도 X자로 닫아주시게 되면 이렇게 북구청 동영상 편집 폴더가 바탕화면에 있습니다. 따닥 더블 클릭하셔서 2개 중에요. 압축 해제된 폴더로 들어가세요. 압축 해제된 폴더로 더블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우리가 방금 보내신 영상이 이렇게 2가지 또는 선생님들이 3개를 터치하셨다. 3가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셔서 동영상 전송 부분을 마무리 짓고요. 본격적으로 내일부터는 영상 편집해 보는 이 과정이니까 꼭 소스 촬영을
틈틈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